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실지도 모를 주제 성인 야뇨증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아이들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밤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인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죠.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백록담 한의원 최현승 원장님의 글 어른인데도 실수하세요. 성인 야뇨증인데요. 이 글을 바탕으로 이게 왜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우리 몸에 좀 복잡한 시스템 문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성인 야뇨증 원인이 뭔지, 또 왜 치료가 쉽지 않은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성인 야뇨증은 어릴 때 겪는 거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배뇨 조절 능력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다시 고장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없어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미 한번 완성됐던 거예요. 그 수면 중에 방광에 소변이 차면 아, 신호가 오네 하고 알아차리고 또 참을 수 있는 그 신경회로요. 네네. 그게 딱 갖춰져 있었는데 이게 다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뇌랑 방광 사이의 조절 시스템, 그 축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일종의 뭐랄까 시스템 탈조절 상태인 거죠. 아, 탈조절이요. 들어보니까 이게 어릴 때도 좀 그랬는데 괜찮아졌다가 성인 돼서 다시 시작됐어요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병이라기보다는요. 예전에 있었던 어쩌면 억제되었던 그 배뇨 패턴 같은 게 어떤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재활성화. 그러니까 잊었던 습관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죠. 기능이 퇴행하거나 잠재된 루프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밤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소변 만드는 양이 줄어든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생체 리듬이죠. 거기서 항이뇨 호르몬, ADH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네, 항이뇨 호르몬.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이 ADH가 분비가 돼요. 네. 그러면 이 호르몬이 신장에 가서 자, 이제 물 재흡수 좀 늘려, 소변 적게 만들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아하!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는 느낌이네요. 뭐 그렇죠. 비슷합니다. 덕분에 밤새 안 깨고 푹 잘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 이 ADH 분비 리듬이 깨져버리면 깨지면요? 밤에도 그냥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방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차겠죠. 이게 성인 야뇨증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아, ADH 문제. 근데 이게 또 전부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른 문제들도 막 겹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인 야뇨증은 보통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보면 네 가지 기능 루프가 같이 흔들릴 때 잘 생깁니다. 네 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방광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소변이 조금만 차도 막 신호가 엄청 강하게 오는 거죠. 감각 과민이라고 하고요. 네, 감각 과민. 으째렴 방광 자체의 저장 용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장 능력 저하. 소변을 충분히 담아두질 못하는 거죠. 아, 용량 문제군요. 셋째는 방광에서 신호를 보내는데도 뇌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질 못하는 거. 각성 시스템 실패.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방금 말씀드린 ADH. 밤에 소변 생산 줄이는 그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ADH 분비 리듬 붕괴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막 얽혀서 작용하는 거죠. 이야, 이렇게 네 가지나 얽혀 있으니까 이게 치료가 만만치 않겠네요. 그냥 약 하나 먹고 뚝딱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완성됐던 시스템이 고장난 거라 이걸 다시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요. 시스템을 뭐랄까 재설계하고 재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망가진 걸 다시 안정화시키고 복구하는 과정인 거죠. 재설계, 재구축. 와, 정말 큰 작업처럼 들리네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봐요.
단순히 방광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조절 시스템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아, 한의학적 관점이요? 그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이 네 가지 기능고리가 왜 흔들리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장과 방광의 기능, 또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를 신기혈이라고 보거든요. 신기해요. 네, 이건 뭐 노화나 만성 피로 같은 거랑 관련될 수 있고요.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뇌의 억제력이 약해지는 경우는 심비기어로 보기도 합니다. 아,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군요. 그럼요. 스트레스 때문에 배뇨 조절 회로 자체가 너무 긴장된 상태는 또 간기울결이라고 진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원인을 좀 더 폭넓게 파악해서 단순히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성인 야뇨증은 절대 이게 무슨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뇌, 신경, 호르몬, 방광 이런 여러 시스템이 얽힌 복합적인 조절 실패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이미 완성됐던 게 무너진 거라 회복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정교한 조절 시스템들이 스트레스나 생활 리듬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어쩌면 이 성인 야뇨증이라는 게 우리 몸이 보내는 더 큰 불균형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작은 신호들. 네, 평소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